안녕하십니까. 프라임 경북뉴스의 연중기획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달련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중심 현장 행정을 모토로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전창걸 울진 군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취임하신 지 4개월 지나고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지난 4개월 이렇게 해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예, 정치적으로는 오랜 동안 이래 경험을 쌓았고 또 준비도 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했는데 울진 군수로서 취임하면서 직접 이렇게 군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손이 많이 닿아야 되고 또 살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특히 작은 일이지만은 그 작은 일이 그분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군정을 살피면서 작은 일부터 또 가장 먼저 친절을 한 마음부터 또 국민과 가까이 가는 그런 소통을 하면서 군정을 이래 펴왔는데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 국민을 더 많이 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 당시에 국민과 소통 행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예, 제가 도의원도 했고 지역 주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제일 먼저 느낀 부분이 좀 친절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편안하고 또 정감이 가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마주쳐도 따뜻하게 마주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친절 모태로 하는 그런 행정이 이제 소통 행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과의 교감을 형성하는 게 내가 묵뚝뚝해 가지고는 교감이 안 되니까 일단은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다음 친절한 눈빛으로 마주 보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의 어려운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 행정을 이제 중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둘러 이제 울진군이 미래가 있고 살기 좋은 울진이 되고 또 울진군이 건강한 울진군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군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네. 항상 웃는 얼굴로 국민들을 만난다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도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울진 국민이 모두가 친절한 국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관광객도 울진에 가 있기는 정말 참 사람들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좋더라.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군수님 취임 이후에 이게 발생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울진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갖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다면서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여파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인구가 얼마 전만 해도 6만 국민이라 했거든요. 네. 실질 인구는 한 5만 2천, 5만 2,3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인구가 5만 130명 전후입니다.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이래 됐거든요. 그 신한울 3, 4호기가 확실하게 안 한다고 연기됐다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인구가 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 4호기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력이 했던 인력들이 머물러 있었고요. 그다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취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울진에 오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여기서 이제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니까 몇 개월 사이 인구가 거의 2,200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적막하고요. 그다음에 집들도 다 비어 있고 그래서 이 울진 신한울 3, 4호기가 안 함으로써 울진군의 경제는 정말로
힘들죠. 그리고 상가도 지금 3, 4억에 한다고 준비를 했던 상가들이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울진군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 원전 건설 재개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재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찾아야 되는 게 우리 군수님의 새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따로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이래 발굴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신한울 3, 4호기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은 직산 삼포지구까지 다 울진군 전체가 원자력 핵단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산 삼포를 해제하고 북면에 원래 6기가 계획돼 있었는데 그 10기를 허락해 줬고, 그게 신한울 1, 2호기까지는 지금 이제 됐고 3, 4호기가 해야 10기가 되거든요. 이걸 약속을 했는 정부가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지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울진군민이 안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신한울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 집회도 했고, 울진 군민들이 재경 군민들과 합쳐서 집회도 했고요. 또 그 결과 청와대에서 소통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것이 형식적일 수도 있고 실질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정부가 약속을 했는 신한울 3, 4호기를 안 하니까, 정부 안 하게 되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보상을 국민들한테 해주라는 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요구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원자력은 지금 짓는 1, 2호기도 70년 후면 없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70년 후에는 울진군 원자력이 다 없어지거든요. 거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고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저는 지금까지 울진군이 오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환경이다, 자연이다. 우리는 깨끗한 환경, 자연을 상품화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진군을 오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환경과 자연을 어떻게 주느냐, 국민들한테 많은 사람들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치유센터다. 그래서 깨끗한 바다에 대한 해양 치유,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지고 산림이 좋으니까 산림치유센터, 그 다음 우리는 온천이 있으니까 온천, 그 다음 마리나 항이 곧 다 합니다. 후포 마리나 항. 그 다음 골프장도 이제 곧 다 되거든요. 그 다음 해양교육과학관도 20년 5월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1년 사이에 모든 사업들이 지금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양치유센터, 산림치유센터도 그때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진군은 지금까지 우리는 교통오지였기 때문에 불편함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준 환경을 이용해서 치유를 위해서 울진군을 방문하고, 그건 보통 4일, 5일, 보름씩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면서 돈을 쓰고 또 관광도 하고 계속 치유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원자력이 없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보존된 환경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들고 치유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 오지라는 그 지역적 한계가 지금에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보배가 되죠. 잘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발이라 하는 게 또 이상한 게 들릴 수도 있지만 됩니다. 뭐 비슷한 맥락인데 울진하면 그러니까 산, 바다, 그리고 온천, 금강송 군락지, 뭐 풍부한 관광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제? 뭐 힐링도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그 유명한 관광 자원과 군수님이 그 방금 말씀하신 힐링 치유 센터,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어떻게 관광 정책으로 만드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금까지 울진군은 돈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건물 짓고 뭐 짓고 환경 그걸 저는 하드웨어라고 표시합니다. 예. 또 산책로도 내고 우리 뭐 국도 고속도로가 없고 철도가 이제 올라오지만은 그것이 잘 불편해서 그렇지 나머지 울진군 관내 안에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인프라 구축은 충분히 해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이걸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제품화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풀어야 할 지금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온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센터와 연결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 방법에서 일단은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과 우리가 MOU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를 먼저 찾게 됐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뭐 곧 울진군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시의 인구들이 울진군에 방문하고 우리는 그분한테 건강을 주고 또 그분은 여기 와서 이 지역의 특산품도 사자 숫지만은 또 서울에다가 울진군 특산품 장터도 열어주고 네. 또 판매도 해주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하고 광역시하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많은 도시의 인구들은 울진군에 와서 건강과 힐링을 찾아가시고 울진군은 그분한테 좋은 음식거리와 또 환경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울릉도 독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울진이거든요. 그럼 울릉도 가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서울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해 가지고 여기에 7시에 도착해서 아침 먹고 8시 배로 울릉도 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가 6시에 출발해가 여기에 9시 뭐 이래 도착해서 자고 아침을 울진에서 먹고 배 타고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울진에 무조건 오면은 거쳐가는 울진이 아니고 1박, 2박, 3박, 3, 4일씩 주무시고 머물 수 있는 울진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게 저희 최도 목표입니다. 네, 군수님 뭐 다양하게 우리 관광 정책도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저 해안가에 철책이 뭐 걷어진다고 이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해안이 112km인데 철망이 31km가 철망이 아직도 군사용 철조망이 있습니다. 그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나곡 쪽에 안보 탐방로를 이제 개설하려고 그래 국비도 하고 도비 군비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예산이 거의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0억이 국방부가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냐.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도 요구하고 중앙에 이제 군부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본에서는 계획은 돼 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도 그럼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는 이게 국방부가 예산이 있다 그래서 누굴 제일 만나면 이 일이 쉽겠나 해서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작업도 했지만은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최고 낫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만나서 그랬습니다. 이 전방에도 지금 초소가 철거되는데 왜 후방에는 군사용 철망이 아직도 있어야 됩니까? 울진군은 안보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철망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걸 국가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얘기하니까 그래 그 말이 맞다 해서 이제 뭐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이 112km이기 때문에 이 해안을 관광과 자원을 하는데 딱 걸림돌이 군사용 철조망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것이 해결되면은 우리 해안 탐방로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이것이 이제 울진군에 뭐 낚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오게 될 거고요. 또 이 탐방을 이용해서 건강을 찾는 그런 등산객
또 힐링을 원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울진에 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리라 또 저희들 기대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군수님께서 취임 당시에 이제 행복 가득한 건강한 울진 만들겠다, 건설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건강은 저는 행복이라고 보고요. 예, 행복은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저는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다고 보거든요. 혼자 있어서는 불편하고 하지만 상대가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진 국민들이 친절해야 되고요. 친절한 마음에서 따뜻함이 나오고 정이 나오니까 그런 걸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된다. 울진 국민 전체가 친절해야 된다. 친절한 도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반갑고 또 기쁘고 그것이 첫 번째 일단 건강이고요. 그다음 우리 이웃 간에도 친절해야 되겠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 산책로 해가지고 탐방로, 해안 탐방로, 뭐 산책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그런 이 걷기를 좋은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건강을 찾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오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면서 건강한 울진군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사해 주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울진군에 오면서 건강을 찾아 가지고 또 행복을 가지고 지역에 돌아가고 그래서 울진군의 국민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행복은 지금까지 뭐 마을에 찾아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웃음 가득 행복 찾기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유아를 위한 운동이라든가 할머니에 대한 운동 이런 것은 울진군에서 국민들한테 하는 서비스고 또 그것을 지나가지고 울진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도 해줘서 울진군이 잘 살 수 있고 또 미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울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하려면 울진에 와야 된다. 예, 이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네. 뭐 취임하시고 이제 첫 예산 작업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을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울진군 예산을 준비하다 보면은 중앙부처와의 연관성도 중요한데, 우리 군수님은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무소속이라는 그 중앙정부 예산을 따로 다니시는데 이 무소속이 혹시 핸디캡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예, 참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무소속이 뭐 돈 가져오겠나? 무소속 해가지고 저 뭐 울진군 이제 뭐 발전이 되겠나 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국비 실제로 뭐 도의원 때는 뭐 좀 달라고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했지만은 이렇게 뭐 단체장들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갈 때도 있고 저 필요한 얘기만 했죠. 그런데 군수 돼가지고 가니까 원래 요번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느낀 부분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참 이런 변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또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더라고요. 또 한국당 국회의원도 또 뭐 경북이라 하니까 만나주고요. 또 물론 우리 지역구 강서구 의원님이나 뭐 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약속도 형성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소속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부분이 더 많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만났잖아요. 이번에 만났고 그다음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20분 동안 대화했어요. 그분이 한국당 같아서 만나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에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는 전혀 못 느꼈습니다. 네, 오히려 무소속이 프리미엄이 됐다고. 예. 민주당의 정책위원장, 그 민주당 간사 또 약속해가지고 예산 소소위원회 또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모든 민주당의 예산을 다 그분이 하고 한국당의 예산위원장 그것도 있고 간사님도 있고 다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서 울진군의 실정을 충분히 얘기했고 거기 덕을 이번에는 조금 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한 4, 5개월 이렇게 군정을 이끄시면서 뭐 우리 군에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뭐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거 없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들이 애 먹더라고요. 예. 예, 애 먹는데 고맙게 생각하죠.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이래 사람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군수가.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조금 이제 이 적응이 저한테 안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좀 있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뭐 저도 조직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이 바뀌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적응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4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19년 1월 1일부터는 완벽한 전창걸호가 출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비도 좀 했고, 그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뭐 또 페인트도 좀 칠했을 거고, 그죠? 뭐 환경이 안 좋은 걸 개선도 좀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창걸호가 완벽하게 출항을 하는데 울진군청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이제 솔선수범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적응이 됐고, 저도 이제 이 팀장 이상은 어느 정도 성향 파악이 됐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보고, 이제 국민들은 아직까지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갔다 와가지고 뭐 전창걸 군수가 사람 만난 거 보니 뭐 그래도 인맥도 좀 있는 것 같고 역할을 하는 것 같아라는 그런 소리를 좀 들으니까 아 이제 국민들도 저를 신뢰하구나. 전창걸이한테 울진군을 맡겨도 아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분명히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군수님께서 먼저 이제 웃어주면서 직원들한테 다가가면 2019년 전창걸호가 아마 돛을 크게 펴고 신나게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울진 국민 여러분, 참 올 한 해는 참 더워가지고 또 너무 가물어가지고 한때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진 국민들은 슬기롭게 잘 극복했고 또 비도 제때 또 와줬고 그래서 송이도 다른 때보다도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울진군의 국민들의 얼굴 위에 주름이 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도 피해갔고요. 그래서 올해만큼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해주셨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함께 울진 국민이 항상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담고 따뜻한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모두의 소통과 모두가 울진군의 군수라 생각하시고 또 저도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면서 차별 없이 소통하면서 울진군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국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19년도에 희망차게 울진군을 한번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전창걸이 믿고 우리 한번 단합해서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주신 전창걸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